단밤 금 가격이 또 급락한 가운데 원래는 또 은 가격 급락과 관련해서 중국 시장의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장모님?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고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AI 관련된 우려들 그리고 그게 금융시장의 매도세가 촉발되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좀 적용됐다라고 보면서 금도 같이 매도가 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쉬어갈 때 그때 금과 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이 빠졌는데도 금값이 견고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중국이 들어왔을 때 트레이더들이 더 가동이 되면서 금값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화상 연결을 통해서 중국 현지 전략 그리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창무님과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춘절 연휴가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긴 연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제 미국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특히 또 오늘 본토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홍콩장은 월요일에 열기를 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 시간도 짧을 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제 그 좀 짧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 맞아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春절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AI나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그 화제들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AI 종목들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AI 그 반도체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급 업체들 이런 쪽에서 조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끌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춘절 관람 무대 역시 유니트리, 유비테크 그쪽 로보틱스들이 아무래도 그전에 공연했던 것처럼 그 이슈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도 춘절 때 어떤 공연들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장이 이제 다시 열면서 24일 날 최장 9 일간의 인제 춘절이거든요. 가장 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장이 열고 나서 좀 좋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중국 시장 이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고요. 자, 섹터도 짤막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또 중국 시장이 연휴가 끝난 이후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 사실 최근에 이 AI의 응용 섹터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프 AI 급등과 함께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우주항공도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어떤 업종군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상무님? 우선 우주항공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급증을 했어 가지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관련해서 새로 오는 소재라든가 아니면 촉매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만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AI 애플리케이션 관련 헤드라인들이 춘절을 앞두고 계속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보도에 따르면 두바오 2.0 그러니까 2.0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출시가 예정이고 샤오홍수 있죠. 리틀 레드북이라고 중국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 그거 관해서 오픈 소스 뭐 편집 모델인 필드 레디 이미지 에딧 뭐 이런 펑션들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딥시크 사실 작년 1월 달에 딥시크 중국 테크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거기서도 새로운 것을 내놓을 거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춘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비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중국 정부에서도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발표했던 것처럼 다만 저희가 단기간에 봤을 때 소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쪽 소비 섹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관광, 레저, 크루즈 뭐 이런 쪽에서 소비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인제 영화 관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영화 관람을 촉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IP 소비 확대라든가 영화 산업 내 다양한 소비 시나리오 활성화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영화 관련 종목들이 오늘 그리고 나중에 인제 그 실제로 티켓 오피스 판매량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쪽 업체들이 그 연휴 끝나고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연휴 이후에도 서비스 소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주신 가운데 영화 관련된 또 소비 업종에 좀 중점적으로 보십사하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슈도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저가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관세 관련된 이슈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산 유제품에 관세를 최대 11.7%로 원래는 42% 정도였는데 낮췄다 이런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관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하고 브뤼셀 간에서 무역 관계가 안정되는 신호로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공 치즈나 아니면 관련 품목, 유제품에 관련해서 보조금 조사 이후에 최대 11.7% 관세가 이제 실제로 금요일부터 적용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잠정적이었던 4.3 4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서 굉장히 인제 EU의 인제 지도자들이나 그쪽은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인제 '향후 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공장의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인제 행정이나 재무, 판매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원가보다 실제 그 비용들이 다 들어간 원가보다 판매 그 이하로 가격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그 과형 즉 과대 생산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전체에서 엔타이 인볼루션 그 정책들에 자동차 산업에 바로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더 저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거라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엔타이 인볼루션 관련해서는 사실 "경쟁들을 너무 과열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들 사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자동차 업종 앞으로의 동향 그리고 긍정적인 면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또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또 보니까 미국이 트럼프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겨냥을 한 기술 통제를 좀 보류하고 있다. 이런 또 한 번의 긍정적인 소식들도 한번 나오고 있는데 4월에 정말 만나긴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이로 인한 정상회담의 전망 그리고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인제 아무래도 연휴가 이어지고 될 때 그때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뭐 다른 보도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로. 근데 미국 쪽에서 계속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베센트 재무부 장관까지 중국이 그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 논의됐던 내용들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 관련해서 다른 지금까지 조금은 그 부과됐던 관세들이나 아니면 이슈를 제기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철회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4월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제 이게 인제 미국의 우방 국가들로도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전까지는 미국의 그 이 위치나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냈던 미국의 우방 국가들 특히 호주나 아니면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등 이제 다른 태도들을 보이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관세 문제 아니면 다른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많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유럽연합과의 관세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문제도 그렇고 조금씩 좀 해결점을 좀 찾아 나가고 있는 듯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진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감도 좀 나오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원자재 시장의 급변동이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밤 금 가격이 또 급락한 가운데 원래는 또 금 가격 급락, 은 가격 급락과 관련해서 중국 시장의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 동향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중국 시장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장모님? 우선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특히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고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했었죠. 이제 AI 관련된 우려들 그리고 그게 금융시장의 매도세가 촉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좀 적용됐다라고 보면서 금도 같이 매도가 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일부 낙폭을 회복했는데 아무래도 인제 마진 콜 그러니까 그 융자 마진 이제 신용융자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마진 콜이 되면서 매도세가 더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중앙은행이 금을 매수하는 것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기술돼 있기 때문에 전통 자산에서 이제 금으로의 어느 정도 이동 그러니까 미국 주에서의 금으로 이동도 그 일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상승 흐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이 특히 굉장히 과도하게 아니면은 과열된 현상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내에 있는 금이나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정도로 스팟 프라이스 정도가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는 소매 투자자들까지 금과 은을 사는 거에 어떻게 보면 과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인제 이 9일 동안 중국에서 그런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 내 가격들이 인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소매 뭐 사실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스팟 프라이스로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금을 트레이더하는 트레이더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향후 중국이 쉬어갈 때 그때 금과 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 예상은 만약에 중국이 빠졌는데도 금값이 견고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중국이 들어왔을 때 트레이더들이 더 가동이 되면서 금값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 그냥 예상일 뿐이고요. 향후 인제 금값이나 아니면 은값의 선물 시장 움직임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금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가운데 또 중국이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쉬어갈 때 금은 선물 시장에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 시장의 움직임이 안전자산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이와 함께 또 달러에 대한 지위도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투자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좀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 내 정치적인 안정 기대감과 함께 타 국가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 경향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M7으로 대변됐었던 투자 쏠림 현상 그거에 대한 논리가 많이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AI가 발전하면서 AI가 다른 섹터까지 잠식한다는 우려 조금은 더 전방위 쪽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투자 대체처는 어디냐? 미국이 달러에 약해지니까 내가 투자한 해서 달러 대비 내 사실 리턴도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대양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를 그러니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정책 중에 가장 큰 일본판 밸류에이션 관련해 가지고 PE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사실 호주가 있거든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요즘 채권 쪽으로 관심이 많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호주의 GDP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상승하고 있고 호주의 연방은행이 다른 중앙은행과 달리 이자율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호주는 굉장히 많은 친이민 정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민이 유입되고 있어서 GDP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호주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국의 슈퍼 사이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로 대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할 정도로 지금까지 오늘은 조정이 좀 있긴 하지만 추가 향상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한 또 다른 대체체 하나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진입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매수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중국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중국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진입 시점이다라고 이제 그런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미국 자산들에 대한 배분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7 중심에서 좀 자산들이 좀 배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호주 그리고 일본, 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도 포지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신 만큼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짜봐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지금까지 홍콩 CS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상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